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먼저 실천 홍보대사 아나운서 장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치과병원 원장 임지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올바른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또 구강 질환을 예방하고자 구강 보건 교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특수학교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평소에 우리 장애 학생들의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미리 받아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추려서 저희가 건강한 구강관리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원장님, 먼저 그 치아 건강을 위한 어떤 기본 상식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치아는 몇 개인지 아시나요? 치아가 네. 한 20 몇 개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랑니 포함해서 32개 치아가 있고요. 예. 치아는 일단 오복이 하나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치아가 구강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씹어야 잘 소화가 되니까. 그렇죠. 예.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심장, 폐렴에도 영향을 주고 네. 심지어 치아 개수가 많으면 이제 치매도 예방이 되고 치매도 그리고 이제 치아 개수가 많을수록 수명이 당연히 연장된다고 그런 예. 아주 치아가 아주 소중한 그런데 그러네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20년 전에 구강 건강 장애인 실태 조사를 먼저 했었는데요. 예. 거기 검진 결과 이제 놀라운 사실은 총 충치 개수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제일 첫 번째는 일단은 단 것을 적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거. 예. 저희가 아무리 방어를 잘해도 네. 너무나 이 공격량이 많으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단 걸 적게 먹고 두 번째는 그 양치질 잘하기. 그게 어려워요. 어른들도 어려워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양치질이라는 게 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은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인 치과 내원입니다. 네. 치과에 가셔서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깨끗하게 대청소도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충치나 이런 거를 조기에 치료를 해야지 치아를 뽑지 않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조기 치료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제 관리가 돼서 이 세 가지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예. 결국은 치아를 보존하고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치아 건강 기본 상식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자세한 내용들 또 질문 많이 하셨던 것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장애 학생이 양치 시에 치약을 자주 삼킨다고 하는데 불소 치약 이거 삼켜도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장애 실태 조사를 했을 때 예. 제일 우수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모 학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애들 관리가 잘 돼 있냐라고 예. 물어봤더니 그쪽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게 네. 그 학교에서는 몇 년 전부터 불소 치약을 사용해서 예. 그렇게 줄었다고 할 정도로 불소는 분명히 충치 예방에 제일 좋은 효과를 내는 약이면 확실한데 네.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많이 먹게 되면 그 또 이제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남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불소의 경우에도 이제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치아가 이제 얼룩이지고 거기에 이제 색깔이 변하고 그래요? 그런 이제 반상치라는 네. 불소에 이제 부작용을 생기는 치아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치아를 보호를 하되 그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양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그 불소를 복용한다면 그 먹는 양이 정해진 게 있는데요. 그 하루에 6살 이상의 경우에는 네네. 대개 1mg 정도, 1mg 예. 정도의 양을 이제 복용하게 합니다. 그럼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가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수돗물이 불소화가 돼 있어서 그래요? 거기에 이제 1리터에 약 0.7mg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요 1mg 같은 경우에 요 그렇게 500ml짜리 페트병을 3개 정도를 1.5리터 정도. 하루에 마시게 되면 그게 1mg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수돗물에 불소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불소를 섭취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생수를 먹는 수밖에 없는데 생수에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종이 뒷면에 어. 이렇게 미네랄 성분이 네네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네요, 불소, 저도 몰랐네요. 불소 성분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치약을 그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치약. 어렸을 때도 많이 먹잖아요. 예, 또 맞습니다. 애들은. 예. 그 양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치약이 이게 100g이다. 그러면 거기에 약 100mg 정도의 불소가 있는데요. 예. 요거를 이제 치약으로 한번 이렇게 짜보면 네네네. 이렇게 치약 모만큼 이게 한 2c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2cm 정도의 치약을 짜면 네. 저도 궁금해서 네. 이 치약을 한번 재봤는데요. 네. 이 치약의 양이 약 1.2g 정도였습니다. 그 치약에 그럼 들어있는 불소의 양은 계산해 보면 약 1mg.
1mg. 예.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보면 하루에 먹는 네. 불소를 먹는다 먹어야 될 양이 1mg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 정도 짜가지고 만약 먹는다고 해도 네. 결국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게 6살 이상의 경우에는. 네네네. 그리고 6살보다 어린 3살까지 어린의 네. 경우에는 요거의 반. 네. 그러니까 반 정도이기 때문에 0.5mg 정도를 먹이고요. 예, 페트병으로 하면 뭐 물 같은 경우는 한 병 반 정도 네. 먹는다면 그 정도 효과가 있고 치약으로 하면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하면 완두콘 정도. 연령에 따라 또 다르고 예. 3세, 6세. 그다음에 3세 이하는 네. 또 그거의 반입니다. 또 쌀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그 정도는 먹어도 이제 큰 상관이 없고요. 예, 예. 근데 부모님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치약을 과연 어느 정도 먹으면 애한테 위험하냐. 이제 그걸 또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예. 대개는 이제 킬로그램당 5mg. 5mg. 이게 한 사람 되게 어려운데 우리 애가 한 25kg다. 네네. 그러면 이게 125mg 정도 돼서 치약 성인용 큰 거 한 개 정도. 아이고 좀 안 하셔도 되겠네. 그 정도. 그러니까 치약 한 개 정도를 이제 먹게 되면 네. 이제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우유 같은 걸 먹이고 네. 대처를 한다면 네. 토를 이제 할 수 있으면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해야 되고요. 네. 웬만하면은 치약을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예.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약 먹어서 걱정하는 것보다 충치 생기는 게 더 더 걱정이거든요.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금 맞습니다. 먹는 건 예. 괜찮으니까. 이번에는 저 불소는 그 불소 함유량에 따라서 이제 뭐 고불소, 저불소, 무불소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뭐 이번에 내용 처음 알게 됐는데 좀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불소는 당연히 불소량이 전혀 없는 없는 거, 예. 그런 양치액이고요. 저불소는 이렇게 500ppm이라 해서 이제 반 정도.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성인 치약이나 대다수의 치약은 고불소 치약을 해서 1000ppm 정도의 예. 이제 그 불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그 아이의 이제 충치가 얼마나 잘 생기느냐 또 양치 습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하나 정도는 괜찮지만 네. 애가 양치를 하루에 한 4번 하는데 매번 먹더라.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불소 치약을 쓰면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불소. 저불소 치약을 이제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불소를 먹었을 때 특히나 3살 이하의 경우에는 그 연골치 치배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아예 불소가 없는 치약을 쓸 수도 고불소. 있고요. 예, 일단은 그런 것만 아니면 사실은 애가 양치를 잘하고 잘만 뱉어낸다면 고불소 치약을 쓰는 게 원칙이고 예.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그 식습관이나 그다음에 양치 습관을 확인해서 담당 그 주치 치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불소 치약을 처방받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불소가 좋은 게 아니라 그 학생과 좀 가장 잘 맞는 거 예. 저불소 내지는 또 무불소까지도 예.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입안에 그 물이나 치약을 잘 못 뱉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먹게 되는 예, 건데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은 불소 양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불소가 아니라 저불소나 예, 예. 이제 무불소 맞죠. 치약을 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요즘은 이제 누워 계신 분들 위해서 그 석션 되는 칫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형 석션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물이나 그런 걸 다 빨아들일 수 있는데 예. 이런 칫솔을 사용하게 되면 칫솔을 하면서 곧바로 침이나 치약 같은 걸 곧바로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입을 잘 안 벌려서 칫솔질이 어렵다고 예.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고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애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입만 좀 벌리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어떻게 좀 해줄 텐데 예.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개구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개구개를 이제 보여드리면 네네. 그 입을 약간 이렇게 눌렀을 때 벌리면 그 사이에 이제 이걸 딱 넣어서 이렇게 못하게. 개구개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칫솔로 이렇게 양치질을 아하. 해주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간혹 부모님들이 예. 애한테 이를 한번 물리면 그때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트라우마로 이제 양치질만 겁내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는 또 이런 개구기가 있어서 골무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 되게 딱딱해서 아. 절대 안 물리고요. 네네네네. 요거를 아까 마찬가지로 눌러서 벌리고 살짝 이렇게 넣고 아. 그 다음에 이렇게 양치질을 야. 이렇게 해주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애가 통제만 된다고 하면 어. 그래서 벌려서 이렇게 양치질을 해주면 어느 네.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입도 안 벌릴 뿐더러 네. 얘가 이제 덩치가 커서 뭐 전혀 통제가 안 되고 볼 수 있죠. 얘랑 뭐 양치를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다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치질을 억지로 시키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예. 이제 치과에서 전문가 불소 도포라 그래서 이제 한 3달에 한 번씩에는 고용량의 불소를 이렇게 발라주는 이제 그런 거를 해서 1차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주고 집에서는 이렇게 깨 있을 땐 절대 못 닦기 때문에 방법 중에 하나니까 잘 때 자고 있으면 그땐 그래도 덜 움직이니까 예. 요 바깥면을 칫솔보다는 뭐 이런 닦는 스펀지 같은 게 있고 이게 예. 이제 양치하는 대신에 이제 스펀지 같은 거나 이런 거를 겉면이라도 이렇게 닦아주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때 요거라도 해주고 마지막으로 가끔씩 대청소를 해주잖아요. 아, 그렇죠, 해줘. 예. 이게 우리가 제대로 잘 못 닦아주니까 치과에 자주 가서 대청소를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 스케일링이라는 스케일링이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오는 친구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로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가셔서 예. 집에서 해줘야 될 청소를 치과에서 대신 해주게 되면 예.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충치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더 예. 잘생기거나 하지 않을 정도로 예. 이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예. 이게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은 예. 이가 좀 뭐라 그래 닳는다 예. 그러나 그렇진 않나요? 괜찮나요? 그렇죠. 또 질문하시는 게 이가 이제 스캐닝부터 이가 망가졌다.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 근데 사실은 그 치석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치아가 그걸 일시적으로 떼내면 이제 치아가 일시적으로 좀 더 흔들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거라 그걸 제거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네네. 그게 절대 치아를 나쁘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충치 걸려서 이 뽑는 것보다 훨씬 낫죠, 뭐 사실. 근데 도저히 안 될 예. 때는 그렇게 수면 마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치과에서 장애인들이 이제 잘 이제 컨트롤이 되고 치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치료를 할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재워서 이제 치료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 치료 방법이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우리 내시경 할 때 하는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잠을 자면서 하는 치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수면 치료라고 네.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술할 때 하는 전신 마취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예. 두 개 차이는 수면 치료는 이제 숨을 자기가 이렇게 쉬는 거고요. 네. 잠만 재운 상태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신 마취라는 거는 이제 관을 넣어서 기계가 이제 숨을 쉬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네네. 그럼 그 두 가지 치료 중에 사실 어떤 게 더 안전하냐면 전신 마취가 더 안전하고 왜냐하면 숨을 자기가 쉴 경우에 치과에서 이제 이렇게 이를 깎거나 물이 나오거나 할 경우에 그거를 이제 숨을 쉬면서 폐로 넘어가면 기도 쪽으로 넘어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흡인성 폐렴이 생겨서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과에서는 대부분 이제 치아를 깎거나 그런 치료할 땐 전신 마취를 시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물이 안 나오는 치료, 이를 맞춰보는 정도의 네. 치료를 할 때는 수면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나눠서 하게 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치료 비용이 네. 비보험 치료를 할 때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마취 비용도 이제 같이 좀 비싼 치료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요. 상황. 지금까지 여러 상황에서의 그 구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구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서 건강한 치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해주신 우리 교사분들 또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따뜻한 치과병원의 우리 임지준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장애인 먼저 실천 홍보대사 아나운서 장홍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장애인식 개선 자료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